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소도시에 어느 날 갑자기 32명의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놀이를 하듯 도시를 누비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구걸을 하더니만 이내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난동, 약탈, 강도질에 이어 살인까지 저지르고는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얘들 뭐지? 소개드릴 작품은 빛의 공화국입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현대문학, 저자는 안드레스 바르바, 페이지 수는 264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문학계를 이끌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는 작가 안드레스 바르바의 소설입니다. 라틴 문학 특유의 환상적인 분위기 위에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올려놓고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던 규칙, 질서, 도덕에 관한 생각을 박살내버릴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인 화자가 20여 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형태의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인구 20만의 가상의 소도시 산크리스토발입니다. 주인공은 이 도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직전에 근무하던 도시에서 펼쳤던 공동체 통합 정책을 산크리스토발에도 적용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산크리스토발은 남아메리카 밀림 한가운데에 위치한 도시로 진초록빛 밀림과 붉은 흙길, 푸른 하늘과 거대한 흑빛 강에 둘러싸인 신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과는 달리 기상천외하고 경이로운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매우 평범한 곳이에요. 전통적인 가정에 속한 주민들, 정치적인 음모와 분규, 아열대 지방 특유의 권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공무원들과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정치인들, 그리고 관습처럼 내려온 탓에 꼬일 대로 꼬여 해결 불가능 상태가 된 법규와 이로 인한 딜레마들. 평범하죠? 그런 산크리스토발에 어느 날부터인가 문명화되지 않은 듯한 꾀죄죄한 외모의 낯선 아이들이 찔끔찔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내 32명까지 규모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꽤나 조직적인 면도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밤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기이함까지. 시민들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기는 했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동시에 거리로 몰려나와서 구걸을 시작하자 주인공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을 했죠. 일단 이때까지는 시민들의 시선은 동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35 몰려다니면서 마치 놀이를 하듯 돈을 들고 달아나기도 하고 핸드백을 낚아채기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폭력성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동정은 도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32명의 아이들을 향한 적대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2명의 시민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살인사건 직후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시민들은 곧장 32명의 아이들을 잡아 처벌하겠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동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니 바로 32명의 아이들이 사라지자 도시에 살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일단 요약된 줄거리만 놓고 보면 스티븐 킹류의 오컬트 장르를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직접 작품을 읽어보신다면 전혀 다른 장르라는 것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 작품에서 산크리스토발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충돌한 두 그룹에 주목을 합니다. 바로 상반되는 가치의 충돌이죠. 대부분 독자는 작품에서 발생한 사건을 산크리스토발 시민의 시선으로 접근을 합니다. 애들이 왜 저 모양이야? 남의 물건을 훔쳐? 요거는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던 규칙, 질서, 도덕률에서 시작하는 접근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한 발 물러서서 32명의 아이들의 시선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껏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순수해야 한다. 이건 내 것, 저건 남의 것. 조금 더 파고들어 보자면 순수, 소유 이런 단어 하나까지도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시선인 것이죠. 32명의 아이들은 특별히 누군가의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며 놀이를 하듯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잘 지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폭력이라 정의를 해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시민들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두 그룹을 바라본다면 각자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진을 하다가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작품은 우리가 가진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걸리버가 소인들의 나라에서는 거인이었고 거인들의 나라에서는 소인이었던 것처럼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품 내내 등장하는 산크리스토발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부정, 부패, 비리, 집단주의, 이기심, 무기력함 등의 촌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32명의 아이들의 행동 못지않게 산크리스토발이라는 공동체의 질서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32명의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진실, 믿음, 순수, 질서, 선악은 어느 선에서 중심을 잡으면 되나요? 저는 이 책이 이렇게 문제만 탁 던져놓고 이야기를 끝냈다면 작가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가는 후반에 가서 우리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품의 제목인 빛의 공화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치에 대한 혼란을 공감하셨다면 작품을 읽어보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빛의 공화국 리뷰였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다룰 도서를 찾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을 추천하겠습니다. 내가 이 작품의 화자라면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작가가 제안하는 빛의 공화국과 현실의 세상을 비교한다면 요 정도? 단 독서 모임을 토론으로 진행하다가는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